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들의 학습 전략과 교육 방법, 자기도 학습에 대해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박상학 수석연구원입니다. 공부, 학습, 이런 단어를 들으면 당장 어떤 느낌이 오나요? 소위 불어로 요즘 가장 유행하는 가슴 설레인다는 의미를 가진 빠담이나 희망, 열정이란 단어가 떠오르는가요? 아니면 지겹고 따분하다는 느낌을 받나요? 아마 우리 어른들은 그 느낌이 다소 다르겠지만 대부분 우리 자녀들이 받는 느낌이란 후자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로부터 가장 듣기 싫은 말 1순위가 바로 공부하라는 말로 낙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부, 학습은 인간의 본질적인 성향에서 가장 즐거운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새로운 사실, 정보, 지식 관계를 배우는 것은 인간이 갖는 즐거움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죠. 여기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교육 방법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학습자에 대한 이해 부족, 학습 과정과 학습자의 조건에 대한 이해 부족, 교수 방법에 대한 잘못된 시각, 학습 장면의 구성을 세밀히 염두에 두지 못하고 학습의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맹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 등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당면한 학습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부의 소위 임계 시기, 공부의 절대 시기, 이 나이를 보통 10세에서 16세를 지칭합니다. 이 공부의 절대 시기에 접어든 초등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대상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이 강의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학습법이라는 개념은 학문적 정의는 아닙니다. 여기서 학습법이란 학습 방법을 축약하여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학습 원리를 추출한 기술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학습이란 곧 과학이고 기술이기 때문에 효율적, 효과적, 매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접근 방법들이 교육과정 편성에서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애써 무시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 과정의 첫 단계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는 과정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교육과정에서 과연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소위 읽기 전략에 대해서 올바른 교육을 한 적이 있었나요? 그래서 상당수 우리 아이들이 글을 읽지만 글 읽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글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문해 능력은 아주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서 서울시 교육청 산하의 초, 중고생 등을 대상으로 실제 글을 맥락적으로 읽을 수 없는 아이들이 10명 중 6명 정도라는 정말 믿기지 않은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와 서울시 교육청, 각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적 접근을 통해서 모든 우리 학습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학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많은 학자들은 학습자들이 학습하는 방법을 변화시킴으로써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려는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즉, 학습하는 방법과 기술, 자기도 학습 능력의 향상, 학습하는 태도와 자기 관리 등을 학습 기술의 하위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나 태도를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통한 교정과 훈련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높이려는 실증적인 연구와 교사 학습 과정의 실제적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학습 기술, 즉 학습 방법은 초인지적 학습 과정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가급적 이 단계에서도 어린 학령기에 형성시켜야 효과가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와 가정에서는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을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학령기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공부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집에서도 공부, 학교에서도 공부, 어딜 가나 공부, 공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흔히 사용하는 공부라는 단어의 정의, 즉 정체성에 대해서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은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요? 공부. 뜬구름 잡는 개념으로, 아니, 서로 코드가 다른 개념으로 우리는 혹시 공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먼저 동서양의 어원적 공부 개념을 통해서 이러한 공부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에서는 공부의 어원이 바로 기율, 군율, 훈육, 단련법을 의미하는 discipline이라는 단어에서 이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배움이나 깨달음을 의미하는 study나 익힘과 몸의 체화를 의미하는 learn이라는 단어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먼저 중국에서 쿵푸라는 말이 있죠. 우리 무술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쿵푸라는 말이 사실은 공부의 어원입니다. 이 말은 즉 신체, 운동을 통해서 사고와 정신을 단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우리 한국의 말은 역시 한국의 어원은 중국에서 왔습니다. 즉 우리 말도 공부라는 의미는 몸의 단련, 즉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 머리로 하는 공부도 신체 단련의 일부로 생각했고 요즘 언어로 표현하면 공부는 일종의 엔터테인먼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공부가 귀족들의 전용이 됐던 것이죠. 만약 공부가 지금처럼 어렵고 아마 골치 아픈 일이었다면 아마 귀족들은 하인들이나 의회들에게 시키지 않았을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부에 대한 동서양의 개념적 공통점은 공부는 신체적, 즉 정신적, 개념적 사고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부는 몸의 어떤 느낌, 즉 자기 조절과 통제이다. 그리고 공부는 가르침과 배움과 익힘을 함축하는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습이란 의미는 좁은 의미의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부라는 본질에는 약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함께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공부에 대한 기본 태도를 바르게 길러야 합니다. 공부에 임하는 태도에 따라서 공부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 될 수도 또는 힘든 노동의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시켜서 너무 가볍게 공부라는 말을 일상에 남용하는 일도 경계해야 합니다. 공부라는 말이 가장 행복하고 가슴 설레게 다가와야 할 우리 자녀들에게 어느 순간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 가볍게 남용된 결과는 아닐까요? 공부의 절대식에 접어든 학생들은 공부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또는 선생님께서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는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적인 동기부여는 학생들의 꾸준한 성과와 학습 의욕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학습자 스스로의 필요와 호기심, 성취 의욕과 같은 내적 동기부여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긍정적으로 자극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왜 공부를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공부가 왜 중요한지를 학습자가 스스로 인식하고 공부를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만 합니다. 공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과 기능일 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모든 것들, 그 대상이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갖고 싶고 가고 싶고 즐기고 싶은 미래의 목표를 가장 빠르고 정당하게 그리고 합리적, 합법적으로 성취하게 한 수단, 바로 기능이 바로 공부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인식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부의 양과 질, 그리고 노력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기도 학습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바를 다양한 활동지를 통해서 표현해보고 진단해봄으로써 스스로 성찰을 통해 자신만의 건강한 학습 동기를 성취하도록 도움을 줘야만 합니다. 이때 우리 부모님들은 이러한 활동이 단순히 학습이나 수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녀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학습 활동은 그 자체로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학습자의 미래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에 대해 잘 이해하고 학습 과정 속에서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고 또 자신에게 맞는 미래를 차근차근 발달시켜 능력 있고 정서가 건강한 평생 학습사회의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학습은 하나의 기능입니다. 효과적인 학습법을 익힌다면 학습을 효율적, 효과적, 매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운전 기능을 익혀 자동차를 능숙하게 운전하듯이 학습하는 방법을 익히면 두뇌를 활성화해서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가 도로주행 연습을 할 때 안전한 버팀목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어줘야 할 남편들은 흔히 유난히 성냄과 격정적인 분노를 토해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아내가 초보 운전자라는 사실과 아내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징, 즉 운동 기능을 이해해줘야 합니다. 때론 실수도 할 수 있다는 안정된 믿음을 줘야 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윽박지르고 조그만 실수에 분노한다고 해서 아내의 운전 기술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다소 서투른 모습이라도 격려해주고 위안을 줄 때 하고 싶은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아내가 끝내 운전대를 박차고 나가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 역시 이제 갓 핸들 위에 손을 올려놓은 상처받기 쉽고 두려움 많은 연약한 왕초보 운전자들입니다. 조수석에 앉은 조력자의 학부모, 교사의 양육과 지도 태도에 따라 운전은, 즉 학습은 즐거운 활동일 수도 지겨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운전대를 박차고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